안녕하십니까. 네. 이어서 17번을 좀 보겠습니다. 네. 17번 문제는 정말이지 2급과 3급의 단골로 나오는 문제인데, 아래 글상자에서 설명하는 한정기능 도매상으로 옳은 것은, 한정기능 도매상의 별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한정기능 도매상이 가장 많이 문제 출제됩니다. 바로 보시면은 제조업자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도매상이 제조업자로 하여금 제품을 물리적으로 보유하도록 한 상태에서, 즉 제가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아직은 물품의 보유, 보관을 제조업자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 도매상입니다. 고객들에게 제품을 판매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함. 두 번째가 완전히 메인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주로 목재나 석탄과 같은 원자재를 취급함. 목재, 석탄, 동그라미 별표 3개입니다. 네. 목재, 석탄, 이런 것들을 하는 도매상은요, 제가 목재를 구매해요, 도매상으로서. 그런데 아직은 제가 물건을 보관하지 않고 여전히 목재를 판매한 제조업자에게 그대로 보관해 둔 채로 저에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 그 목재를 판매한 제조업자, 목재 제조업자에서 소비자로 바로 직접 배송하게 되는 직송 도매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뭐냐? 직송 도매상 하면은 취급하는 건 무조건 뭐다? 목재랑 석탄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과 2번, 4번과 5번에 대한 설명 반드시 들어가겠죠? 일단 17번 정답은 3번이고요. 현금 판매 무배달 도매상입니다. 1번 같은 경우는 현금 판매, 오직 현금 거래. 여러분, 현금으로 거래하시게 되면 싸게 받습니까? 비싸게 받습니까? 그렇죠. 현금 거래한다면 싸게 조금 깎아줍니다. 그러니 싼 가격. 그리고 배달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무배달, 배달 안 해줍니다. 네. 즉 소매상이 물건을 가지러 가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반대 개념입니다. 배달을 해주는 이번에 트럭 도매상. 네. 트럭을 이용합니다. 트럭 이용. 그 다음에 이제 소매점을 방문하게 됩니다. 소매점 방문. 그 다음에 당연히 배달이 된다는 거죠. 배달됨. 네. 3번은 직송도매상 보셨고요. 4번에 선반도매상. 선반도매상에 좀 적어 주시겠습니까? 진열도매상. 진열도매상이고요. 진열도매상 같은 경우는요, 도매상이 진열까지 서비스해 줍니다. 도매상이 진열 서비스 제공. 진열 서비스. 네. 근데 여러분, 왜 굳이 도매상이 진열까지 굳이 해줄까요? 굳이 진열을 원래 안 해주잖아요. 소매점에서 진열을 할 텐데. 그 이유, 지금 도매상이 진열을 해주려고 하는 물품이 잘 팔리는 물건일까요? 잘 안 팔리는 물건일까요? 그렇죠. 주력가 잘 팔리는 물건이 아닌 거예요. 잘 팔리는 물건이면은 아유, 배달이 뭐예요? 소매상이 가지러 옵니다. 진열, 배달도 안 해줘도 되고 진열도 안 해줘도 됩니다. 오히려 판매하고 싶은 사람이 먼저 가지러 옵니다. 따라서 진열 도매상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해서 주로 어떤 상품? 비인기 상품. 비인기 상품 같은 거. 네. 하지만 이제 진열 도매상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진열된 제품들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예, 소유권은 여전히 도매상한테 있고요. 팔리지 않으면 다시 그 도매상이 진열된 제품들을 회수해 갑니다. 회수해 가기 때문에 예, 소유권 여전히 진열 도매상에게 있습니다. 네, 5번에 우편 주문 도매상. 실질적으로 요새 우편 주문 하나요? 말 그대로 과거에는 그 팜플렛이라 그런 것도 집에 있으면은 본 다음에 우편으로, 예, 거기에 작성을 해요. 뒤에 주문서에다가. 그리고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 우편을 받고 보내주는데
안 하죠. 무조건 인터넷 쇼핑으로 하죠. 5번은 그냥 사라지면 됩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해서 17번은 3번 키워드 꼭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도 영상 멈춰주시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째 문제, 소매상의 분류 기준. 해당 내용으로 옳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네요. 같이 바로 보겠습니다. 네. 기역부터 미음까지 쭉 있는데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답은 옳은 것은 5번입니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이라고 하면은 적어주세요. 서비스 수준 하면 무조건 구색입니다. 구색. 서비스 수준 하면 무조건 구색, 어떤 구색의 정도. 구색의 정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미음 보시면은 서비스 수준에 따라 완전 서비스, 단 하나의 빈틈도 없이 모든 걸 제공하는 완전 서비스가 있겠고요. 한정 서비스, 특정 품목만 대신 깊게 하나의 품목이지만 여러 가지, 그 품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김밥집입니다. 김밥 전문점입니다. 김밥이란 것 하나만 팔지만 없는 김밥이 없이 다 있는 겁니다. 네, 셀프 서비스, 대표적으로 대형마트, 이마트 셀프 서비스죠. 제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집는 방식입니다. 이렇듯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분류했다. 5번이 맞는 말이고요. 네. 기역과 리을은 틀렸는데 기역에 보시면은 소유 운영 주체에 따라 적어주세요. 1번 같은 경우는 소유 운영 주체는 뭐냐면은 점포냐, 점포 유무. 그래서 점포 소매상이 있고요. 무점포 소매상. 무점포 소매상이 있습니다. 니은 보시면은 상품의 다양성 구색에 따라, 상품의 다양성 구색에 따라, 예. 네. 그래서 기역 같은 경우는 점포 소매상, 자판기 등 무점포 소매상이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이거는 점포 유무에 따라, 요거는 제가 다시 정리할게요. 요거요. 다시 정리하는데 1번은요. 점포, 무점포가 지금 나와 있고요. 기억에. 점포 소매상, 자판기 등의 무점포 있죠. 이건요. 소유, 운영, 주체에 따라. 소유, 운영 주체에 따라. 운영 주체.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은 다양성의 고저, 구색의 고저라고 있는 거는 마진 회전율에 따라 분류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다양성, 구색에 따라 분류한 겁니다. 다양성 그리고 구색에 따라 분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시면은 독립 소매기관 체인이냐, 이거는 다양성 구색이 아니라 점포, 이것도 역시 점포 유무에 따라. 이것도 이제 점포 유무, 독립 소매기관이냐, 점포 유무. 요거 점포 유무. 네. 네, 일정한 점포 유무에 따라. 요거 문제 조금 요거 좀 풀어봤지만 요거 좀 아리까리한데, 네. 요거 문제가 요건 조금 문제가 아리까리한데 요거 해석을 그대로 하자면 점포 유무에 따라 일단 3번에 가겠습니다. 요거 문제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점포 유무에 따라 요거 사실 요게 1로 가고 요게 지금 밑으로 가야 되는 건데 유무에 따라 요거 조금 문제 아리까리하네요. 요거 문제 조금 일단 별표 하나 해주시고 조금 문제가 오류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회전율 고저, 마진율 고저. 이건 그냥 4번에 그러니까 요 3번 문장 마진율 회전율에 따라 4번은 네, 마진율 회전율에 따라. 요 1번 문장과 1번 지문과 3번 지문은 살 조금 물음표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게 3번이 점포 유무에 따라가 1번에 가야 되는 거고, 소유 운영 주체가 여기 이제 밑에 3번으로 와야 될 것 같은데, 디귿에 죄송합니다. 디귿에 기역,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디귿,
리을인데 요게 디귿으로 오고 요게 기역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건 제가 조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요.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19번째 문제 요거 한번 꼭 정리를 해 주시고요.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조직 내 갈등 수준과 집단 성과 수준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해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잘 보시면은 좌측에는 집단 성과 수준, 성과, 여기 좌측에는 성과가 있고요. 성과. 그 다음에 갈등 수준. 저가 있고요. 고가 있습니다. 즉 표를 보면요. 표가 이렇게 돼 있죠. 즉 갈등이 어느 정도, 갈등의 중간 정도, 갈등이 여기 중간 정도 있을 때 정작 성과는 최고치예요. 최고치. 결국 갈등이 중간인 경우. 그러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 결론 지을 수 있는 거. 어느 정도의 갈등은 성과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맞죠? 예. 어느 정도 갈등. 성과에 도움 있음. 성과에 도움이 있다. Yes. 성과에 도움이 있습니다. Yes입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5번 보시면요. 5번입니다. 경영자는 적당한 갈등 수준을 유지하며 갈등의 순기능을 최대화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갈등의 순기능 밑줄입니다. 갈등의 순기능이란 바로 뭐예요? 성과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갈등의 순기능. 예, 갈등이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5번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요. 조직에서 갈등 수준과 성과는 항상 정비례 관계이다. 아니에요. 무조건 아닙니다. 성과 수준이 갈등 수준이 막 올라간다고 해서 성과가 마구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일정 부분 갈등 수준은 중간을 유지하고 일정 부분 유지하다가 결국 또 성과는 떨어지게 돼 있죠. 2번 A에서는 갈등의 순기능이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갈등의 순기능은 지금 B죠. B. A, B, C 중에 A, B, C 중에 B가 지금 가장 최대치니까 B죠. 3번도요. C에서 갈등은 순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 아닙니다. C에서가 아니라 B에서 갈등은 순기능이고요. 네. 4번은요. 갈등은 조직 구성원이나 부서 간의 경쟁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서로 경쟁하는 결과만 야기함으로 동기부여에 기여하기 어렵다. 아니요. 갈등을 통해서 엄연히 경쟁도 하지만 그에 따라 동기부여가 생겨 엄연히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입니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 글상자 기역에서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네, 쉬운 문제입니다. 이거 쉬운 문제입니다. 네, 같이 볼게요. 이것이란 물류 활동의 범위 내에서 물류 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하거나, 밑줄입니다. 물류 조업도의 증감과 관계없이 발생. 여기서 물류 조업도라는 거는 물류 조업도가 높다, 일을 많이 했다. 물류 조업도가 낮다, 일을 적게 했다. 근데 일을 적게 하든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지에 상관없이 꾸준히 발생하는 비용이래요. 무슨 비용? 그렇죠. 고정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끝이네요. 물류 고정비 3번밖에 없네요. 좋습니다. 그럼 니은 보실게요. 이것이란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 창고에서 보관하는 활동부터, 밑줄입니다. 생산된 완제품 또는 매입한 상품을 판매 창고에서 보관, 밑줄이고요.
이어서 고객에게 인도. 고객에게 인도라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고객에게 인도한다. 고객에게 인도한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판매한다. 따라서 이건 무슨 물류? 판매물류라고 불러요. 판매물류. 네. 따라서 니은은 판매물류비. 끝.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5번에 4번도 있지만 5번에 사내물류비 있죠. 거기에 적어주세요. 사내물류비에다가 네. 생산물류비라고 좀 적어주세요. 생산물류비. 네. 생산물류비라고 적어주시고요. 네. 요거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댓글에다가 정리를 해서 조금 넣을게요. 사내물류비, 판매물류비 관련해가지고 댓글로 제가 정리해 올려놓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1번입니다. 21번 요거. 예. 요거 제가 댓글로 해서 키워드 좀 올려놓을게요. 네. 21번입니다. 수배송 물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배송 물류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문명 발달 이렇게 좀 거창하게 나왔네요. 문장이요. 문명 발달의 전제 조건이 되기는 하나 지역 간 국가 간 유대는 강화시키지 못한다. 실제로 수배송 물류는요. 국가 간, 지역 간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모두에게 교류할 수 있는 계기를 전해준 건 맞습니다. 이른바 장소적 효용 해가지고 국가 간, 지역 간 유대를 강화시킨다. 끝! 답은 4번입니다. 전형적인 우리 그 말문제겠죠? 좋습니다. 나머지 이제 뭐 특히 보시면은 5번입니다. 재화의 생산 분배 및 소비를 원활하게 하여 재화와 용역의 가격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운송이라는 게 없으면은 특정 지역에서 나는 생산품을 다른 지역, 그런 특정 생산품이 생산되지 않는 다른 지역은 굉장히 얻기 힘듭니다. 근데 운송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원활하게 뿌려지게 되면은 딱히 가격이 막 한 군데서 비쌀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나 골고루 뿌려져 있기 때문에 가격이 점점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22번입니다. 기업이 직면하게 21번 답 4번입니다. 22번입니다. 기업이 직면하게 되는 경쟁 환경의 유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쟁 환경 유형. 5번 보시면은 백화점과 백화점 간의 경쟁은 협력업자 경쟁이다. 여러분,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은 절대 협력업자가 아니죠. 협력업자 아니고요. 두 개 적어주실게요. 먼저 동일한 형태의 소매점이죠. 업태 내 경쟁이라고도 부르고요. 역시나 동일한 수준의 백화점이니까 수평적 경쟁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끝. 네. 따라서 동일한 멘트에 소매점끼리 붙는 걸 전부 다 수평적 경쟁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2번 보실게요. 2번 지문 보시면은 할인점과 편의점 간의 경쟁, 할인점과 편의점 간의 경쟁, 업태 간 경쟁이다. 맞는 말일까요? 이거 업태 간 경쟁 맞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백화점이랑 편의점이랑 경쟁하는 것도 업태 간이라고 부릅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고요. 네, 요것도 제가 한번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맞는 말입니다. 제조업자와 도매상 간의 경쟁은 수직적 경쟁. 여러분 그러면 도매상끼리는 뭘까요? 수평적 경쟁에 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도매상 경쟁하는 것도 수평적 경쟁에 들어가는 거고요.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수직적 경쟁. 이라고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문제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네. 자,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23번입니다. 아래 글상자 A씨의 인터뷰 사례에 관계된 이론에 대해 기술한 것, 옳지 않은 것은 보시면은 저는 자원봉사자로서 병원 호스피스로 몇 년간 봉사했어요.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에게 성경도 읽어주고 찬송가도 불러주며 그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게 기뻤죠.
그러나 얼마 전부터 다른 병원에서 하루에 10만 원씩 받는 간병인으로 채용되었어요. 환자를 돌보는 것은 예전과 같은데 이상하게도 더 이상 예전과 같은 행복감을 느낄 수 없었어요. 참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어떤 대가 없이 스스로 우러러 나와서 자발적으로 했던 일이고 기뻤습니다. 하지만 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간병인 역할을 하면서 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 마음속에서 우러러 나와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거에 대한 옳지 않은 거 보시면은 5번입니다. 5번입니다. 보상 획득, 처벌, 회피 등 때문 죄송합니다. 3번입니다. 3번 좀 볼게요. 정답은 3번인데 외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 유발이 되어 있는 경우 급여 지급 같은 내적 동기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동기 유발 정도가 감소한다. 동기 유발 정도 감소 밑줄입니다. 현재 이 이야기의 끝은 동기 유발이 감소된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처음에는 내적인 보상, 3번의 외적인 보상에 의해 동기 유발이 아니라 내적 보상, 그냥 내 마음이 보람되고 뿌듯하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급여 지급과 같은 외적 보상이 있을 때는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라고 해서 3번의 외적과 내적의 단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1번, 2번, 4번, 5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그냥 이거는 좀 가볍게 읽어봐 주시고 사실 이런 형태의 문제 처음 봤습니다. 네, 네. 근데 어렵진 않았고요. 그냥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관점으로 꼭 가져가 주세요. 24번째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로부터 벌여들여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을 의미하는 용어. 밑줄입니다.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도록 밑줄입니다. 기업의 가치가 하락시키지 않도록 실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버는 족족의 일부를 자꾸 어디에 충당시킵니까? 자본금에다가 더 넣어둡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꽤 많은 자본금, 즉 총알이라고 하죠. 가진 돈이라고 하죠. 꽤 많구나라고 해서 하는 건데 정답은요. 자본비용입니다. 네, 조금 이런 문제가 꼭 한두 개씩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제끼면 안 되고 풀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키워드 뭐예요?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지 않기 위해 새로운 투자를 받으면은 이 자체를 그래도 작은 수익이다. 그래서 계속 자본금에다가 채워넣는다. 자본비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봐주시냐면은 네, 25번 볼게요. 물류의 원가를 배분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가 배분이에요. 원가 배분. 원가 배분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배분이란 말 앞에 무조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을 해야 됩니다. 5번 보시면요. 대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대상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효율성 X, 효율성 X고요. 보시면은 공정성, 공평성으로 바꿔주세요. 효율성이 아니라 공정성, 공평성. 요걸로 좀 바꿔주세요.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3번에 걸쳐서 풀어봤습니다. 네, 여러분. 내용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나중에 이제 상권 분석을 통해서 한 번 더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